안녕하세요. 전 공무원 남편과 맞벌이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초등학교 1학년 딸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놈의 상가 건물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가 일상이다 보니 제 주변에도 건물주가 꽤 계시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분을 꼽으라면 누구냐면요. 바로 저희 아빠세요. 우리 아빠는 건물주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다니고 싶지만 실은 말로만 건물주지 저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꼴랑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빠 친구이신 창녕이 아저씨가 가지고 계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건설 경기가 하향세로 들어서던 90년대 초반에 아빠가 절친들과 의기투합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짭짤한 재미를 보셨지만 97년 IMF 외환위기에 건설회사가 줄도산을 하며 아빠의 사업도 눈물을 머금고 접게 되셨어요. 그때 세 친구가 공동 구매했던 토지에 창녕이 아저씨가 건물을 올리셨고 그 지분을 세 친구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던 거죠. 그런데 세 친구 중에 한 분이 현금이 몹시 급했던 탓에 자기 지분을 급매로 내놓았고 그걸 창녕이 아저씨가 매입해서 건물의 지분 3분의 2를 갖게 되셨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인데 지금도 학원과 식당이 성업 중이에요. 역세권의 학원이 즐비한 요지라 지금 매매가로 한 50억 원 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창녕이 아저씨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런저런 사업에 계속 도전하셨고 지금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빠는 상가 건물 유지와 관리를 도맡아 하세요. 매달 임대 수익을 지분만큼 창녕이 아저씨에게 송금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일종의 동업 형태의 건물주이자 관리자인 셈이죠. 상가 건물 옥상에 아빠가 홀로 상주하는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엔 아빠가 소일 삼아 일구시는 텃밭도 있어서 철마다 토마토며 상추며 가지, 고추 같은 채소를 수확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드시기도 하세요. 저도 결혼 전까지 이 상가 건물 5층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결혼한 이듬해 엄마가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하시다가 지난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빠는 그곳을 나와서 옥탑방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살던 5층은 지금 IT 벤처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씩 아빠 집에 들릴 때마다 5층 사무실 문을 빼꼼히 열고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어떻게 변했나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를 꾹꾹 참느라 애먹고 있어요. 저에겐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고향집이자 돌아가신 엄마의 품을 느꼈던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왜 이 상가 건물 이야기를 이다지도 길게 하냐면요. 이 건물 1층에 있던 스포츠 전문 편집샵이 나가게 되면서 공실이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마치 먹이를 발견한 제규어처럼 눈빛을 번뜩이며 달려들어서 제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심사가 뒤틀렸다고 할까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뭐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한다면 하는 의지의 한국인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든다면 우리 딸아이 돌잔치가 있겠네요. 딸아이 돌잔치를 하는 부모 심정 아시잖아요. 예쁜 공주님처럼 꾸며주고 싶은 마음이요. 전 한 달 내내 인터넷을 검색하고 고민해서 왕 세련되고 후기도 좋은 완벽한 드레스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남편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대문에서 하얀 드레스랑 촌스러운 핑크색 한복을 미리 사오셔서는 돌잔치 때 입히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쩌죠? 어머니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고르고 고른 드레스가 있거든요. 돌복은 다른 것 입히면 안 될까요? 뭐? 다른 걸 입힌다니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데 요즘은 엄마와 아이가 커플룩으로 하잖아요. 어머니가 골라주신 걸로 하면 제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한복도 좀 그래요. 한복이 뭐 어때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골랐는데 뭐가 못마땅하다는 거야? 요즘은 여자라고 분홍 빨강 입히지 않고 은은한 색으로 가족 커플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그놈의 커플룩인지 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미 산 걸 어떡하라고. 그럼 이거 도로 갖다 주고 환불 받아오란 말이야? 어머니, 사시기 전에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돌잔치에는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어머니가 사주신 한복과 드레스는 설에 입히면 어때요? 몰라. 돌잔치 하루 겨우 반나절 입힐 걸로 더 이상 왈가왈부 입씨름 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사온 옷으로 입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 살면서 돌복, 설빔 다 따로 입힐 게 뭐야. 얘가 공무원이나 돼가지고 생각이 있어 없어?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셔서 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걸 딸아이에게 입히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오는데 그 촌스러운 드레스며 금박 덕지덕지 붙은 분홍색 한복을 입히고 전 화가 나서 사진도 찍기 싫었어요. 이런 내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아유, 커플로 가네도 이쁘기만 하네. 우리 손녀 선녀가 따로 없네 하면서 자기가 사온 옷을 입혀서 아주 흡족해 하셨고요. 남편마저 역시 엄마 미적 감각 죽지 않았네. 엄마 센스 짱! 엄지척하며 쌍따봉을 외쳐서 제 속을 문드러지게 했답니다. 제일 지긋지긋한 건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전 무교라서 어머니 뜻대로 하자는 대로 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길 바라시고 봉사도 하라고 매일같이 닥달이에요. 심지어 우리 딸에도 일찍 다니게 하라고 강요하시는데 어린애가 종교를 알기나 해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드려도 끊임없이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 어머니와 같이 그 종교단체에 가는 것도 싫어요. 그동안 온갖 강요에 저도 어떻게든 반기를 들면서 조금씩은 바꿔보려고 했지만 정말이지 어머니는 난공불락에 요새같이 단단하세요. 절대 지지 않는 성격. 뭐든지 본인 맘대로 해야만 하는 그 불굴의 의지가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런 분의 사정거리에 상가 건물 1층이 들어갔으니 어떻게든 들어오시려고 하실 텐데 제 입장이 몹시 곤란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아니까 세입자로 들어가서 분명 저희 아빠를 괴롭힐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결혼 전부터 그 건물 앞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 아버님 건물 오늘도 안녕하시려나? 하면서 방정맞게 굴던 남편 입단속을 안 하는 것이 그저 후회먹심이었어요. 아무튼 상가 1층이 공실이 되자마자 귀신같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어제 개모임하러 나갔다 보니까 바깥사돈 건물 1층이 비었던데? 맞지? 거기 하나은행 건물 앞에 빌딩 맞지? 그래요? 전 금시초문인데요? 거기 목이 엄청 좋아서 공실될 일이 없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는데. 아무튼 네가 바깥사돈께 넌지시 말 좀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진짜 벼르고 벼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야. 어머니, 장사해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가게를 내신다뇨. 아니, 내가 친구 식당에서 보조해봐서 가게 돌아가는 시스템 잘 알아. 게다가 내가 정말 대박 터트릴 비장의 아이템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어머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 금방 나가는 데라서 저희 아버지도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이야기 한번 꼭 넣어줘. 알았지? 너만 믿는다. 네, 말씀드려볼게요. 전 마지못해 그러겠다곤 했지만 어차피 공실되기가 무섭게 1층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을 테니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머, 벌써 임자 나왔대요 라고 해야지 했는데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 태도가 영 못 믿어서 그런 건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셨고 온갖 가머니설과 알랑방구로 아빠를 홀라당 홀려놓으셨더라고요. 전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아빠 상가 건물 1층에 가게를 내게 됐고 인테리어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어요. 더구나 아빠가 월세를 안 받는 조건으로 1층 상가를 임대해줬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아빠에게 확인 전화를 넣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어머니가 아빠 건물 1층에 가게를 내? 며칠 전에 사부인이 직접 찾아오셨더라고. 식당 차리고 싶다고 하시던데
아주 오래된 소원이셨대. 때마침 1층이 공실인데다가 사부인이 직접 하신다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근데 월세를 안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짜 그렇게 계약했어? 남도 아니고 사돈이 하시는데 월세를 받기가 좀 그랬어. 보증금만 좀 받기로 했다. 보증금 얼마? 받을 만큼 받았어. 넌 사돈한테 팍팍하게 왜 그러냐? 안 그래도 나중에 가게 대박 나면 월세 낸다고 그러셨다. 아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몰라? 욕심이 얼마나 많은 양반인데 안 봐도 비디오지. 대박 나도 절대 월세 낼 뻔 아니야. 대충 뭉개고 있다가 그냥 모르쇠 하실 양반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월세는 받아야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명당 자리인데 공짜로 주면 어떡해? 아빠 매달 창녕이 아저씨한테 송금까지 하는데 진짜 속상해. 아빠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그리고 사돈이라고 해도 가족인데 정없이 그러면 쓰나?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도 좋은 일 앞두고 동티나는 말 그만하고 시어머니 가게 오픈 잘하시도록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돕고 그래. 알았지? 아빠는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월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준 것을 따져 묻는 절 나무라셨어요. 근데 임대료 수입의 55% 이상이 세금인 거 아세요? 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소득세 내고요. 거기서 창녕이 아저씨 지분까지 수익을 나누고 나면 정말 저희 아빠 수익은 공무원 월급 정도로 빠듯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월세를 받지 않겠다니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 성격이 보통 별나야죠. 아빠는 물론 상가 상인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정말 말썽꾸러기 물에 내놓는 심정으로 걱정 반 불안 반으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뭐 평생 월세 안 내고 그러겠어? 우리 엄마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니까 그 한숨은 넣어둬. 혹시 알아? 가게가 대박나서 장인어른한테 몇 배로 갚으실지. 우리 엄마가 나중에 몇 배로 갚으면 갚지 절대 장인어른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 끼칠 일 없을 거야. 걱정 하덜덜 마셔. 하며 속 편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던 시어머니의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어머니 가게는 대박, 초대박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놓은 건 마라탕 가게였어요. 마라탕이 단가가 좋고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마라탕에 마라샹궈, 꿔바로우 이렇게 3종 세트가 메인 메뉴였는데 마라탕 열풍에 편승해서 날개 돋친 듯 팔리더니 급기야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고요. 매출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목 좋은 자리에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이 쏟아졌고요. 저녁 장사와 배달까지 한다는 점에서 대박에 대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니는 돈을 세느라 지쳐 잠들 정도로 완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론 초대박 행진 속에 떼돈을 벌어도 시어머니는 월세 따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민폐 세입자가 돼서 저희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드셨죠. 시어머니가 주차장 앞이나 건물 뒤편에 무분별하게 항아리나 식당 물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놓아서 다른 세입자들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주변이 너저분해져서 치워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게 안 싸돈이니 말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오죽했으면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다 했을까요? 저도 가만히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시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죠. 때마침 남아있던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 시간적으로 널널한 터라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아빠 건물로 총알처럼 날아갔어요. 정말 아빠 말대로 온갖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산적해 있는 거예요. 전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여기 공용구역이라서 이렇게 우리 물건 쌓아두면 안 될걸요? 제가 치울게요. 이거 어디다 두면 돼요? 그냥 냅둬. 가게 손님 받아야지. 그거 넣어둘 공간 없어, 얘. 그래도 여기 너저분하다고 다른 세입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아니, 건물주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무슨... 맞다. 원영애미야,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내가 이상한 이야기 들었거든? 시어머니는
저를 상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서 보물 보따리를 꺼내놓듯 조심스레 속닥속닥 속삭이셨어요. 아니, 2층 미용실 사장이 그러던데 여기 건물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깥 사도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됐는지 전 하는 수 없이 아빠와 창녕이 아저씨의 관계를 비롯해 실제 지분이 아빠보다는 창명이 아저씨한테 더 많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미용실 옆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만. 하며 시어머니가 또 포식자의 눈빛을 번뜩였어요. 그 친구분은 여기 통 안 오시는 모양이네. 아니 상가 점주들 단톡방에도 이름이 없던데. 한 번도 뵌 적이 없걸랑. 네, 개인 사업하시고요. 집도 양평인가. 뭐 전원주택 지으셔서 그리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다른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미실지 몰라서 전 걱정이 되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의 음흉한 속내를 알게 됐죠. 그건 바로 창영이 아저씨와의 계획적인 만남, 철저하게 의도된 만남이었어요. 명분은 월세 없이 입점시켜준 건물주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식사 자리였어요. 정갈하고 근사한 일식당으로 저희 아빠와 창영이 아저씨를 초대하셨는데 어딘가 멋쩍어서 아빠가 그 자리에 저까지 불러내신 거예요. 월세 면제는 저희 아빠가 해드린 건데 창영이 아저씨는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몰라서 아빠를 따로 불러 캠으로 보았죠. 뭐야? 창영이 아저씨가 왜 와? 사부인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월세 때문에 괜한 오해받는 거 싫으시다고 건물주 2분 꼭 모셔서 확실하게 인사한다고 자리를 꼭 마련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와 부탁을 하실 텐데 낸들 어떡하냐. 부탁이 아니라 생떼 쓰는 거겠지. 진짜 정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며 월세나 내시지 창영이 아저씨를 왜 불러내? 진짜 어이가 없네. 창영이 아저씨는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부르셨대? 아무래도 지분이 많은 소유주가 모르면 곤란한 입장이신가 보지. 곤란하게 뭐가 곤란해. 진짜 이해 안 돼. 말은 그렇겠지만 전 어쩐지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뭐냐면 창영이 아저씨가 부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지내신 지가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동안 외아들 준섭이를 홀로 키우며 오직 사업에만 몰두하셨는데 최근 마음이 적적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시고 텃밭 농사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옛말에 과부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했던가요? 저희 시어머니도 꽃다운 30대 청산 과부가 되어 외동아들인 제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신 여장부시잖아요. 그런 면에선 두 분의 삶이 닮은 데가 있긴 하죠. 하지만 창녕이 아저씨의 금쪽 같은 외아들 준섭이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주름잡고 다니는 데 비해 제 남편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등본 떼러 온 민원인들과 실랑이 하느라 바쁘다는 게 좀 다르긴 하네요. 미국 유학을 마친 준섭이가 구글 본사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만신창이 몸으로 퇴근해서 텔레비전 앞에 길게 드러누워 방귀나 뀌면서 한심하게 손으로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지만요. 나홀로 한 아이를 양육했다는 자부심 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두 분은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지셨어요.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던지는 노골적인 추파가 너무 한눈에 보여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 있습니다. 정말 단 한 개도 안 웃기는 창녕이 아저씨 농담에 어허허허 손을 요렇게 해서 입을 가리고 웃는가 하면 술잔이 빌 때마다 잔을 채워주는 모양이 어딘가 교태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자 했다고나 할까요? 이 민망한 광경을 남편이 생눈으로 안 본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언질은 해야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시어머니의 의도된 만남을 이야기해보았죠.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반응은 세상 쿨하다 못해 시크했어요. 야, 우리 엄마도 연애하면 좋지 뭘 그래. 평생 이성한테 호감 한 번 안 보이신 분인데 얼마나 괜찮은 분이길래 그러셨을까?
헐, 자기는 어머님이 연애하며 찬성한다는 거야? 와, 대박. 아드님이 너무 쿨한 거 아니세요? 엄마 혼자 되신 지 자그마치 30년도 더 넘었어. 남은 여생은 남자친구랑 알콩달콩하게 보내시면 뭐 좋지 않나? 아, 네네. 효자 아드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모처럼 우리 엄마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자기가 옆에서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내가? 내가 안 넣어도 어머니 알아서 잘하시던데? 어머니 완전 선수야. 작업의 명수. 플러팅의 대가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 이렇게 남편이 자기 엄마를 몰라서 어쩌나 싶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요.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하고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대한국인이시잖아요. 불과 3개월도 안 돼 두 분이 사귄다는 풍문이 아빠의 전원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조용히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의 상가 건물까지 누리고 계신다는 의혹이 일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게 마치 자신이 건물주인 양 행동한다는 데 있었죠. 다른 세입자들에게 복도 청소를 시킨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둥 마치 건물주라도 된 듯 의시되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사건건 나대서 세입자들 사이에 불평의 말이 나왔고 그게 우리 아빠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다른 세입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대요. 내가 여기 안 사장님 애인인데 우리 안 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지분이 더 많단 말이죠. 우린 좀 있으면 결혼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내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제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아, 건물 관리하시는 박 사장? 아, 고장 지분 3분의 1 가지고 있는 주제에 뭔 건물주라고 유세를 떨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서 창녕이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창녕이 아저씨도 시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하신 건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사귀는 거 맞고 마라탕 가게 수익도 넘사벽이고 하니까 손 여사가 나머지 지분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지. 그러면 건물을 이 지분 저 지분 따질 것 없이 온 걸로 관리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야. 하면서 아빠한테 혹시 자기한테 지분 팔 생각 있냐고 물었대요. 좋은 값으로 매입하겠다면서요. 아빠는 엄마와의 추억이 서린 건물인데다 옥상에 텃밭까지 가꾸시면서 애정을 쏟으신 곳을 그렇게 내놓고 싶지 않으셔서 아니 절대 팔 마음 같은 거 추워도 없어.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딱 잘라 말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세입자들과도 분란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저희 집에 국물김치와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도 익었길래 그걸 나누려고 바리바리 용기에 담아서 아빠네 집으로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층으로 들어서자마자 앙칼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아 진짜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제발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사부인 이게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화장실 청소는 제 일도 아니고요. 어머 지금 겨우 반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건물주 행세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무례하게 아빠한테 개기다 못해 꾸짖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뭐 하세요? 왔어? 아무 일도 아니야. 올라가자.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요? 화장실 청소 당장 해놓고 가시라니까. 사부인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아빠더러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왜? 뭐 잘못됐니? 어머니 여기 상가 화장실 점포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듣자니까 어머니는 청소 한 번도 안 하시고 되려 저희 아빠한테 큰 소리로 따지신다면서요. 화장실 더럽다고. 아니 우리 아빠가 무슨 건물 청소부도 아니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한다면서 청소를 왜 못해? 그리고 여기 건물주도 아니잖아.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왜 우리 아빠가 건물주가 아닌데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리고 뭐 그런 게 있어 하고는 1층 자기 가게로 얌체처럼 쏙하니 들어가셨어요. 아빠한테서 시어머니가 이 건물을 탐내고
창녕이 아저씨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와는 상종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장 달려가서 따질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상세히 들려주고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했죠. 자기가 그랬지. 어머니 그럴 뿐 아니라고. 잘 되면 몇 배로 갚는다면서. 이게 갚는 거냐? 완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야, 무슨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냐? 원수라니.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지금 당장 아버님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잘 되니까 건물 욕심도 난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건물을 사. 그냥 그런 꿈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즐겁고 희망차고 뭐 그런 거잖아. 왜 우리 엄마 꿈도 못 꾸게 말려야 돼? 헐, 당신 어머니 꿈이 우리 아빠 건물을 뺏는 건데? 그게 무슨 꿈이야? 도덕심포지. 건물이 다 아버님 꿈도 아니잖아. 6층 건물이니까 뭐 한 2층 정도 되려나? 뭐?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그 나물에 그 밥인가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오지게도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냉랭해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서먹서먹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점철된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고속도로 블랙아이스로 자동차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30여 명의 부상자에 사망자까지 속출해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사망자 명단에 창녕이 아저씨 이름이 있어서 우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인이라도 되느냐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지만 세상 이목이 있어서 장례식장까지는 못 가시고 애를 태우셨어요.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각별했던 절친을 잃은 슬픔으로 노구에도 불구하고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묵묵히 지키셨어요. 아저씨의 아들 준섭이도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서 상주 노릇을 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참여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준섭이가 저희 아빠를 뵙자고 연락을 해와서 엉겁결에 저까지 아빠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게 됐어요. 12시간의 비행기에 시달리고 이어서 상을 치른 준섭이는 피로에 쩔어 눈이 퀭했지만 선한 눈빛만큼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섭이는 지난 사흘 창녕이 아저씨 곁을 지켜준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제 마음도 짠했어요.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지? 우리도 늘 널 응원하고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한국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보고 싶으면 연락해라. 나랑 같이 네 아버지 보러 가자.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서 미국으로는 언제 돌아가기로 했어? 아버지 사업체도 처분하고 집도 정리해야 돼서 뭐 한 일주일은 더 있다 가려고요. 그래, 네 아버지가 황소같이 일하고 뚝심으로 일군 것들 처분하는 네 마음도 심히 아프겠구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상가 건물이요. 그 건물 왜? 괜찮으시다면 아저씨가 그 건물 사지 않으실래요? 건물 지분이 저한테 넘어왔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유산 처리하는 대로 저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해서요. 아저씨 건물에서 꼬박꼬박 수익금 들어오는 게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건물 아저씨한테 제 지분 다 팔고 싶어요. 지금 매매가보다 훨씬 낮게 쳐서 드릴게요. 어떠세요? 아니, 뭐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내가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매매가보다 적게는 미안해서 안 되지. 전 그러시다면 대신 저희 이종 사촌형을 상가 건물 경비로 써주시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 상가의 경비라. 네, 그 형이 아버지 회사 경비로 계셨는데 제가 회사를 처분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게 생기셨거든요. 형은 일자리를 얻고 저는 사업자금 챙기고 아저씨는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시고 어떠세요? 아빠가 고심하는 걸 보고 답답한 나머지 제가 또 끼어들었어요. 아빠, 고민할 게 뭐 있어. 건물 지분 완전체를 갖는 건데 그것도 너무 좋은 가격에 제한하잖아. 나 같으면 사겠다. 혹시 자금 부족해?
그럼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 받아줄게. 아니야, 아빠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아니, 근데 자네 아버지 애인 이야기는 못 들었나? 네? 저희 아버지한테 애인이 있으셨어요? 아마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 알겠네. 아니, 내가 자네 지분까지 다 매입하도록 하지. 자네 이종사촌 형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 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빠는 문득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생각나서 준섭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만큼 아빠한테 스트레스였던 거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어쨌든 아빠는 파격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셨고 비로소 시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은 온전히 아빠의 소유가 되었답니다. 계약과 등기까지 속전속결로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와 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준섭이네 이종사촌 형이 출근을 하셨고요. 그날로 당장 1층 입구에 자리를 마련해서 근무를 서기 시작하셨어요. 준섭이네 형은 정말 자기 임무에 성실한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출근하는 걸 보고 바로 달려나가서 제지를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창녕이 아저씨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건물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허리와 가슴을 쭉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왔는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기괴해서 일단 온몸으로 제지하게 됐대요. 어디 가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는데요? 어머, 경비 아저씨? 여기 처음이라 모르시나 본데 제가 누구로 보여요? 딱 보아니 잡상인이시죠? 에이, 이 과장된 걸음걸이, 이 괴상한 눈빛만 봐도 딱 보면 합니다. 잡상인 아주머니, 저리로 다 가시죠? 이 아저씨 사람 뒷목 잡게 만드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 건물주야, 건물주! 잡상인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자신이 왜 건물주인지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주 안창영 사장님 애인이 나란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인.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사실혼 관계. 애인이라고. 안 사장님이 죽었으니까 안 사장님 지분이 당연히 애인인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 알겠어요, 경비 아저씨? 오늘 처음 오셔서 사리본 별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되시나 본데 이젠 알겠죠?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길게 하세요. 나가요, 나가.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미친? 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나 이 건물주라니까? 하면서 당장 비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세입자들이며 상가를 들른 손님이며 옥탑방에 있던 아빠까지 내려오시게 됐어요. 아빠도 좋은 구경하라고 냉큼 저를 부르셔서 저도 눈썹을 휘날리며 불이 나게 달려갔죠. 경비원 아저씨와 시어머니가 벌이는 막상막하의 실랑이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벌건 얼굴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시어머니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디서 개풀 뜯는 소리냐며 귀를 후비던 경비원이 피식 웃었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당신이 무슨 건물주야? 이 건물주인은 저기 저 배 사장님이세요. 뭐 그지 같은 꿈을 꿨나? 당장 꺼지쇼! 하고 허이 내쫓아버렸는데요. 거기에 지지 않고 또 시어머니가 본인이 전 건물주의 약혼자임을 주장하셨어요. 야, 난 지금 이 건물집은 3분의 1을 갖고 있는 안 사장 약혼녀야. 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니까. 내가 사실은 위자료 증명소송을 하면 말이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진짜. 당신이 안창영 사장님 약혼녀라고? 우리 외삼촌이 언제 약혼을 하셨지? 제가 안창영 사장님 조카거든요. 경비원이 창영이 아저씨 조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그 표정을 바꾸며 조용조용 말을 건넸습니다. 네? 어머, 아직 인사를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약혼녀랍니다. 그러니 잘 아시겠죠? 제가 여기 건물주인 거. 네? 그럴 리가요, 아줌마. 우리 외삼촌 눈 엄청나게 높아요. 내가 어때서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 외삼촌 타입이 아니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사귄 분들은 다 12살 연하, 16살 연하에 하늘하늘 코스모스 같은 분이셨지. 이렇게 우락부락한 불도저 같은 대장부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 외삼촌이 여우 같긴 해요.
애인들하고 돈 거는 애도 피만 은은 진짜 지독하게 칼같이 지키셨거든요. 왜냐? 자기 아들한테 넘겨줄 재산 분쟁을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 쫌생이 같은 분이 애인한테 재산을 넘겨준다고요? 에이, 세상 그런 무서운 농담 마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래요. 외삼촌이 만났던 12살 연하는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아무리 해도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거든. 그래서 바로 포기하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만난 16살 연하도 같이 사는 아파트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 그 길로 헤어졌잖아요. 아이, 그런데 아줌마한테 이 건물을 준다고요? 에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쇼. 그걸 믿는 게 더 빠르겠네. 우리 외삼촌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이고. 사람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수근수근거리자 시어머니는 불타는 고구마같이 벌개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사장이 분명 나한테 약속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 사촌 말로는 여기 있는 여기 배 사장님이 어제 모든 직원을 다 인사하셨다고 하던데요. 못 믿겠으면 세무서 가서 한번 알아보쇼. 그 말을 듣고 벙찐 시어머니는 저와 아빠를 본처만치 하고 급히 세무서로 달려가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건물주 이름을 확인하고 오셨어요. 등기부등본에 아빠의 이름 석자가 선명히 찍힌 것을 보고 그제야 잘못된 걸 느낀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아빠를 찾아와서는 두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제가 잠시 정신이 헷가닥했었나 보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사부인,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가게 다 내놨고 저희 계약 관계도 완전히 끝내려고 하니까 제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사돈 어른, 우리 사이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정히 말씀하시지만 말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부인, 제가 월세 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많이 눈 감아드렸는지 아시죠? 사부인이 가게 수돗물 틀어놓고 퇴근하셔서 물 받아댔을 때도 제가 묵묵히 청소 도와드렸고요. 그달 수도세도 제가 대신 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부인 대신 청소도 해드려 쓰레기 배출도 엉망으로 하셔서 분리배출도 다 제가 해드렸죠. 그런데도 사부인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어떻게 제 친구를 이용해 저를 기만하고 이 건물을 차지하시려고 욕심을 내십니까? 전 맹세코 사부인께 예의를 다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어떠셨나요? 제 예의를 무례로, 호의를 악의로 되갚아 주셨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염치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분은 처음입니다. 지금 사부인은 가게를 하실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염치와 부끄러움을 좀 배워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만 여기서 나가주시죠. 아빠가 바위처럼 꼼짝도 안 할 것 같으니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공략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한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 알지? 내가 미쳤어. 어머니,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시간을 되돌려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 그렇지.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얘야, 어떻게 하면 사돈어른 마음이 누그러지실까? 어머니, 그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1층 복도와 주차장에 쌓여있는 어머니 물품들이나 가게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일단 그것부터 치우시고 화장실 청소까지 싹 마치시면 그때 제가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뭔가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아빠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비는 건 누가 못해요. 정 어머니 혼자 힘드시면 제가 아범 불러드릴게요. 그래 주련? 그래, 아범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 하면서 시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재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셨어요. 제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도 시어머니를 도와서 복도와 주차장에 너저분하게 쌓아두었던 식재료와 항아리들을 옮겼습니다. 수개월이나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 둘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은 훨씬 넓어 보이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복도 바닥에 있던 마지막 종이포대를 영차 들어올리는 순간 그동안 냉기와 습기로 젖어있던 포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마라 분말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마치 폭탄처럼 터진 마라 분말이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맵고 얼얼한 마라 맛에 혼쭐이 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 몸에서 마라 분말을 털어내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가족으로 지낸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부창부수하는 지엄이의 도리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의 자세로 가까운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틀어서 마라범벅이 된 두 모자를 향해 옳다구나 하고 쏘아주었어요. 당신 왜 이래? 아유 매워, 아유 매워라, 아유. 어머니 좋아하시는 마라탕 제가 극강의 매운맛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때요? 한 번 더? 세게? 너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지? 이게 어디 감히. 이제 하셨어요? 갈 때 가더라도 어머니가 싸지는 똥은 손수 거두고 가셔야죠. 여기 1년 내내 쌓아두고 대체 누구더러 치우라는 거예요? 살다 당신처럼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저기 미쳤나? 야! 뭐 어쩌라고요? 이게 다 당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거라니까. 이대로 아들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엄마 가게도 엄청 잘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깝잖아. 월세도 꼬박꼬박 낼게. 그죠, 엄마? 당연하지. 밀린 월세까지 다 갚는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 늦어도 너무 늦으셨네. 아빠가 이미 가게 다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손 떠났다고. 그래도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뭔 개소리야? 너랑도 끝이야.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이 더러운 집구석이랑 한순간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원영이도 나랑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둬. 시어머니는 한순간의 망상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도 어쩌지 못하고 자기 엄마를 달래랴, 내 눈치 보랴 정신이 없는데 오늘 첫 출근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경비원 아저씨가 밀대 걸레를 들고 오더니 아이고 모자가 쌍으로 생쇼를 하네. 이게 말로만 듣던 저 세상 마라 맛인가요? 예?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후딱 저리 좀 가쇼. 하며 밀대로 있는 힘껏 쓱싹쓱싹 밀면서 두 사람을 건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아빠와 함께 살게 됐고요. 남편과도 이혼을 한 뒤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예전에 살던 5층이 나가자마자 다시 아빠와 제 딸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이제 3분의 1만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건물주세요. 전 시어머니는 창녕이 아저씨와의 일이 추문이 되어 온 동네에 퍼져서 얼굴 들고 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 지경이 되셨고요. 전 남편은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민원을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상가 건물 경비 아저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가며 내 눈으로 살피고 계신답니다. 덕분에 저희는 탐욕의 끝을 보여준 전 시어머니 얼굴 볼 일 없이 안심하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염치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부디 저희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주세요. 꼭 수강해야 하실 분이시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